미래의 멋진 경찰 공무원이 되실 우리 경찰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들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1타 에듀에서 경찰 채용, 경찰학을 강의하고 있는 서진호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46강 수업이죠. 여러분 우리 이번 46강 수업에서도 45강 수업에 이어서 경비 경찰 활동과 관련된 제반 기출 문제들을 모두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544페이지에 문제는 676번부터 풀이를 해 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여러분 이제 우리 경찰 순경 채용 2차 시험이 여러분들 이제 약 60일 정도 남았다. 그죠, 여러분? 자, 여러분 60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 그동안 열심히 해온 거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동안에 잠을 많이 안 자고 에너지 소비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지치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제가 과거에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하루에 4-5시간 자면서 하루에 14시간? 이렇게 수험 공부 시간을 확보하면서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3개월 동안 정말 끊임없이 수험 공부에 매진한 친구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조금 걱정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요. 적당한 휴식도 수험에 있어서 엄청 중요한 전략입니다. 쉬어야 다음에 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쉴 때 내 머릿속을 비워야 또 채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친구가 3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달리다가 몸과 마음이 지쳐서 2개월 동안 공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과는 어떨까요? 떨어지겠죠. 여러분들께서 지금 열심히 달려온 이 순간들은 바로 지금부터의 순간을 위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현재의 순간은요, 과거의 바탕이 필요한 거고 과거의 바탕은요, 현재에도 이어져야 합니다. 즉 과거와 현재는 절대 단절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아무리 열심히 해왔더라도 지금 이 순간 60일 남은 이 순간에 몸과 마음이 지쳐서 하루 쉬고 이틀 쉬고 3일 쉬고 일주일 쉬면 다시 열심히 하던 그 모습대로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하죠. 여러분 저는 수험생활도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연골 교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지금부터 해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치지 마세요. 쉴 때는 확실히 쉬시고 잠도 6시간 꼭 주무시고 다만 깨어있는 순간 그만큼은 여러분들 수험생활에 매진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60일 작전 돌입하셔서 여러분들 실력 얼마든지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거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교재 544페이지 문제는 676번 문제부터 하나하나 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676번에 보면 경찰 비상업무 규칙을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경찰 비상업무 규칙은 경찰청 훈령이죠. 자, 여러분들 이 경찰 비상업무 규칙도 우리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서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필수 요원으로 지정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무래도 중요한 인물들이겠죠. 여러분 이 필수 요원은
경찰관 및 일반직 공무원, 즉 경찰관 등인데요. 이 사람은요,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입니다. 이 지정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비상 소집 시에 1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 여러분, 필수 요원과 구별되는 일반 요원은 비상 소집 시에 2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수 요원, 일반 요원,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보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번은 5가 되겠습니다. 필수 요원 이꼬르 1시간 이내 응소, 일반 요원 이꼬르 2시간 이내 응소.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비상근무, 비상소집, 비상업무 사태가 발생하면 이제 비상근무에 돌입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 건 이 비상근무는요, 비상근무는 근무의, 즉 업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가 내려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비상근무의 종류에는 경비비상, 즉 경비파트 소관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작전비상. 이 작전비상도 여러분들 경비소관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다음 여러분 정보비상. 여러분 보안소관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수사비상. 당연히 여러분 수사소관이겠죠. 자, 다음 여러분 교통비상. 당연히 교통파트의 소관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마지막 하나가 재난비상입니다. 자, 여러분 재난관리의 총괄 조정권자가 누구였죠? 치안상황소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생활안전소관에 생활안전비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비상근무에는 생활안전비상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2번은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비상근무도 가포비상, 의료비상, 병호비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포비상입니다. 여러분 가포가 발령되면요 연간은 중지합니다. 왜요? 사태의 심각성이 엄청 크니까. 자, 그리고 가용할 수 있는 경찰 병력. 여기서 여러분 가용 경력이란 총원에서 총원 마이너스 휴가, 경조사, 파견 등 이것을 제외한 숫자를 가용 경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용 경력의 의미에는 휴가자, 경조사 참가자, 파견자, 휴직자 다 포함됩니다. 그러한 것을 제외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용 경력 100% 동원할 수 있습니다. 동원해야죠. 비상근무의 사태의 급박성 때문에. 자, 다음 여러분 의료가 발령되면 역시 연가를 중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용 경력 50%까지 동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병호가 중요하죠. 병호는요 연가를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연가를 억제합니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되도록이면 보내도 되고 안 보내도 된다는 말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가용 경력은 30%까지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번은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상근무에 관련된 비상, 가포비상, 의료비상, 병호비상, 연가중지, 연가억제, 가용경력 100%, 가용경력 50%, 가용경력 30%.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 이 가포비상, 의료비상, 병호비상 말고도요. 네 번째로 경계 강화가 있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다섯 번째로 작전 준비태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구별점은 첫 번째, 여러분 일단 별도의 경찰 병력 동원은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 공통점입니다.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이때 경계 강화가 발생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출동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즉 이 말은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작전 준비태세는 출동 대기태세를 점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계 강화는 쉽게 말하면 우리 군대로 따지면 5분 대기조예요. 신발도 못 벗죠. 복장도 못 벗죠. 총도 바로 옆에서 바로 빼낼 수 있도록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여러분 경계 강화는 특별히 지휘관, 참모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는 여러분들 어떤 의미냐면 1시간 이내에 현장으로 복귀가 가능한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작전 준비 태세, 이때의 경우에는 별도의 경력 동원이 없죠. 맞죠 여러분? 자, 그리고 지휘관 참모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가 아니고 그냥 비상연락망만 구축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출동태세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문은 5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경계 강화, 작전 준비 태세 두 가지 비교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676번 문제의 정답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죠. 여러분 비상근무에는 생활안전 비상은 포함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 677번입니다. 여러분 유사한 문제입니다. 적절한 것. 자, 볼까요 여러분? 필수 요원입니다. 쭉 읽어보시면 1시간 이내 응소. 맞죠 여러분? 5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여러분 지휘선상 위치 근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1시간 이내에 복귀할 수 있는 곳에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한다. 이런 표현이 있죠. 여러분 이거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가 아니라 정위치 근무를 의미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2번이 X가 되겠습니다. 뭐 적절한 거니까 1번이 정답이네요. 자, 다음에 여러분 3번을 보시면 의료비상. 여러분 의료비상 시에는 지휘관과 참모는 여러분들 정위치 근무 또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 병호비상 시에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 아닙니다, 여러분. 의료가 발령된 경우에는 의료는 무조건 정위치 근무입니다. 다음 여러분 병호는 정위치 근무 또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입니다. 그래서 3번은
X입니다.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여러분 비상근무를 발령하면 가용 경력을 최대한 동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동원하냐? 이렇게 규정합니다. 불필요한 동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어떻게 보면 최소한이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4번도 X입니다. 67번, 677번 적절한 것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678번 볼게요. 여러분 계속 반복되고 있죠. 반복되는 문제 몇 개 풀면 여러분들 기억에 오래 남죠. 경찰 비상업무 규칙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볼까요? 가용 경력. 총원에서 제외한 거죠. 휴가자 이런 사람들. 자, 그런데 총원에서 휴가, 출장, 교육, 파견 등을 제외하고 실제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말한다. 5초. 자, 다음 2번을 보시면 정위치 근무. 여러분 정위치 근무라는 말이 나오면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하는 것. 그래서 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정착 근무가 나오는데요. 정착 근무는 정위치 근무보다는 높은 근무의 형태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현장 위치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3번도 옵니다. 자, 그런데 4번을 보시면 작전 준비 태세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요. 별도의 경력을 동원하여 여러분 경계 강화하고 작전 준비 태세는 별도의 경력을 동원함이 없이 맞죠, 여러분? 그래서 X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67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론적 내용이 밑바탕이 되면요. 하나씩 찾아내면 돼요. 맞죠, 여러분? 자, 다음 여러분 679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통합방위작전상, 통합방위법상 통합방위작전, 경찰작전 설명으로 적절한 것. 이미 우리가 몇 번 본 지문이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중앙통합방위협의회 대통령 소속입니까? 틀렸죠?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자, 2번을 보시면 갑종사태. 적의 조직적인 병력 침투죠. 대규모의 병력 침투, 그리고 대량 살상 무기의 사용이죠. 그래서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 살상 무기 등의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 일단 여기까지 맞습니다. 이 경우 갑종사태는 통합방위본부장, 지역군사령관이 작전을 수행하죠. 그래서 2번은 O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3번을 보시면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작전 지역에 있는 주민, 체류적인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자, 여러분 대피 명령은 첫 번째 기억하실 건 여러분들 지방자치단체장이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경우에는 명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러한 명을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번도 X가 되겠죠.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을종사태입니다. 일부 또는 수개의 지역이죠. 단기간 내에 치안해보기 어렵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을종사태의 작전 수행권자는
시도경찰청장이 아니죠. 누굽니까? 지역 군 사령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679번 적절한 것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680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유사한 문제입니다. 통합방위법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볼까요, 여러분? 갑종사태, 대규모 병력 침투 맞죠? 대량 살상 무기 사용 맞죠? 그래서 통합방위본부장, 지역군 사령관이 작전을 수행하죠. 맞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국가 중요 시설이란, 여러분 이거는 굳이 외울 필요 없죠, 여러분. 공공기관 중요시설 맞죠? 공항, 항만 주요 산업시설. 그래서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 맞습니다. 상식이죠. 자, 다음 여러분 국가 중요시설은 지정권자 누구였죠? 국방부 장관. 요건은 뭐였죠? 행정기관의 장과 국정원장과 협의. 그래서 맞습니다. 계속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시도경찰청장, 지역군 사령관, 함대 사령관, 이 사람들은 일단 병종사태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병종사태, 여러분 시도경찰청장, 지역군 사령관, 함대 사령관은 병종사태에 있어서의 작전 수행권자였죠. 그런데 여러분 통합방위 사태 선포를 건의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행안부 장관 또는 국방부 장관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X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풀이하는 요령 같은 것들 하나하나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 681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 나옵니다. 경찰 비상업무 규칙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을 보시면 지휘선상 위치근무. 여러분 지휘선상 위치근무는 1시간 이내에 응소가 가능한 지역이죠. 지휘관 또는 참모가. 자, 그래서 1시간 이내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1번은 O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정착근무. 여러분 정착근무 관련해서는 제가 바로 어떤 단어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현장 위치죠. 그래서 O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구별할 거. 정위치 근무. 여러분 정위치 근무의 의의는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정착근무, 정위치 근무, 지휘선상 위치 근무, 여러분 이 세 가지 비교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3번 보시면 일반 요원. 여러분 일반 요원은 필수 요원하고 구별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필수 요원을 포함한 X죠. 필수 요원을 제외한이죠. 자, 다음에 4번을 보시면 가용경력, 총원 마이너스 휴가자 등. 휴가자 등은 제외합니다. 제외. 그래서 O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 의의를 물어보는 문제고 제법 쉬운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정이죠. 함정. 포함한. 일반 요원 2시간 이내. 이것만 보면 O 같죠. 그런데 여러분 잘 읽어야죠. 필수 요원하고 구분되니까 포함하는 것이 아니죠.
자, 다음 여러분 682번 보겠습니다. 자, 통합방위법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계속 반복됩니다. 자, 보시면 시도경찰청장, 지역군 사령관, 함대 사령관.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나오면 일단 무조건 병종사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사람은 작전 수행권자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보기 1번에서 원하는 건 통합방위 사태의 선포 건의권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을종사태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통합방위 사태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예, 여러분 이거 옳은 지문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시도지사에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고요. 시도경찰청장, 지역군 사령관, 함대 사령관은 시도지사에게 건의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시도지사는 대통령에게 나중에 보고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대통령이 해당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시도지사의 통합방위 사태 선포는 소멸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아, 이 문제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여러분. 시도지사는 위 1번 건의를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중합통합방위협의회 국무총리 소속이죠. 심의를 거쳐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X죠. 여러분 이 경우에는요. 선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X입니다. 이 문제 너무 좋은 문제네요. 좀 지역적이긴 하죠. 자, 다음 여러분 통합방위본부장 누굽니까? 합참의장, 부본부장, 합참작전본부장. 맞습니다.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의장 시도지사. 맞죠? 중앙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은 국무총리. 맞죠? 그래서 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을종사태. 여러분 이 선포 건의권자는 행안부 장관은 제외되죠. 을종사태는 그래서 국방부 장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82번의 정답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2번이 되겠죠. 이 문제는 여러분 변별력이 있는 문제예요.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683번 보겠습니다. 경찰 비상업무 규칙이죠. 자, 설명으로 연결이 가장 적절한 것.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2020년 실무종합에서 나왔지만 여러분들 우리 순경채용 시험에서는 여러분 이러한 비상근무의 종류별 정황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간첩, 정보사범 이러한 것에 대한 검문검색 여러분 안보비상 가포입니다. 그래서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대규모 적정이 발생했네요 이미. 그러면 여러분들 작전비상 가포죠. 상식적이죠 여러분. 자, 중대범죄가 발생했네요. 그것도 사회 이목을 집중시키는 수사비상 가포죠. X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요. 이런 유형의 문제는 여러분들 우리 순경채용 시험에서 솔직히 나올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참고 550페이지에 비상공무의 종류별 정황 이건 여러분들 그냥 한 번만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684번 볼까요? 자, 경찰 비상업무 규칙 적절한 것. 여러분 이제 비상업무 규칙 나오면 쉽죠? 그죠? 쉽게 접근합시다. 자, 병호 비상 연가 중지 틀렸죠? 병호 비상은 연가 억제 그리고 30% 동원 가능하죠. 2번 보시면 경계 강화입니다. 여러분 경계 강화 시 지휘관과 참모 비상연락망 구축입니까? 여러분 경계 강화 시의 지휘관과 참모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죠. 그래서 틀렸죠. 자, 다음 3번을 보시면 가용 경력 총원 마이너스죠. 총원 플러스가 아니라. 그런데 여기는 포함안이라고 되어 있죠. 틀렸죠. 제외안입니다. 비상근무 유형, 경비, 작전, 안보, 수사, 교통 또 있죠. 재난 맞죠 여러분? 생활안전 비상은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옵니다. 적절한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여러분들 꼼꼼히 보시면 핵심 용어 외운 것들 떠오르십니다. 자, 다음 여러분 685번 통합방위법 적절하지 않은 것. 이것도 쉬워요 여러분. 자, 갑종사태 대규모 병력 침투 맞죠? 대량 살상 무기. 자, 작전 수행권자는 통합방위본부장 지역군 사령관 맞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을종사태요. 을종사태. 여러분 을종사태와 관련된 선포 건의권자 누굽니까? 국방부 장관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행안부 장관은 X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이 을종사태일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그래서 여러분들 2번은 X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행안부 장관은 딱 하나입니다. 병종사태의 선포 건의권자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중앙통합방위협의회 의장 국무총리 통합방위 본부장 합참에 두죠. 따라서 합참의장 5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피명령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또 명할 수 있다죠. 그래서 옵니다. 해당 명령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686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도 동일한 문제예요. 경찰 비상업무 규칙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바로 풀게요. 가용병력 총원 마이너스 맞죠 여러분? 옵니다. 자, 여러분 지휘선상 위치근무 1시간 이내 응소 가능한 지역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옵니다. 자, 여러분 필수요원 1시간 이내 응소하여야 하는 사람이죠. 경찰기관의 장이 정한 사람 옵니다. 자, 4번을 보시면 여러분 작전준비태세 경계 강화 이 두 가지는 별도의 경력을 동원하여 여러분 별도의 경력을 동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X죠. 20초 만에 풀었죠 여러분.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687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 686번 문제까지 자, 통합방위법에 의한 경찰 작전 업무.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갑종, 을종, 병종 이러한 것들 살펴봤고 통합방위와 관련된 다양한 기구들도 살펴봤죠. 그리고 이러한 통합방위 사태가 선포되면 경찰도 당연히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의하여 가포비상, 의료비상, 병호비상 각각에 따른 역할
맞죠, 여러분? 그리고 조치 내용.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687번 문제부터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대테러 업무와 관련해서 살펴봅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법률이 있죠. 여러분들 첫 번째는 테러 방지법, 공동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법이 있고 두 번째는 테러 취약시설 안전관리 규칙. 맞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봅시다. 경찰의 대테러 업무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자, 여러분들 우리 한국의 대테러 부대는 경찰 특공대가 있죠. 여러분들 이 경찰 특공대는 1983년에 창설됩니다. 처음 창설될 때는 경찰청장 소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시도경찰청장에 소속됩니다. 그리고 경찰특공대 대장은 총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번은 5가 되겠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 외국의 대테러 조직. 여러분 우리는 대표적으로 네 군데의 나라를 알아야 합니다. 영국의 SAS, 미국의 SWAT, 그 외에도 미국 많아요, 여러분. 뭐 델타포스, 텍사스 레인저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독일의 GSG9, 그리고 프랑스의 GIGN. 그래서 옵니다. 자, 테러 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이건 여러분들 대테러 업무 중에서 시설과 관련된 업무예요. 알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보면 다중이용 건축물이라고 있죠. 여러분 이 다중이용 건축물은 A급, B급, C급으로 구별됩니다. 여러분 A급은 경찰서장이 3개월에 한 번씩, 즉 분기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B급과 C급은 경찰서장은 반기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선생님, 경찰서장만 점검합니까? 아닙니다. 시도경찰청장도 A급, B급, C급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반기 1회 점검합니다. 자, 다음 여러분. 뭐 반기 1회 이상이죠. 경찰청장은 이러한 지도 점검의 주체인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을 지휘 감독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경찰청장은 필요성이 있을 때 선별적으로 지도 점검 할 수는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B급이에요. B급. B급이면 이꼬르 반기 1회 이상이죠. 그런데 여기는 분기 1회 이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X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그냥 테러방지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테러단체 많죠, 여러분. 국제연합에서 지정한 거예요. 유엔에서. 그래서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유엔에서 지정한 테러단체가 약 43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687번의 문제의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는 것이죠. A급은 분기 1회, B급, C급은 반기 1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다중이용 건축물도 중요합니다. 시험에 문제를 만들어내기가 너무 쉽습니다. 출제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고민 안 해도 되겠죠. 자, 다음 여러분 688번입니다. 자, 국민보호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적절하지 않은 것. 이것도 쉬워요, 여러분. 테러 단체.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죠. 우리나라의 위원회 기관이죠. 국무총리가 위원장이죠. 지정한 테러단체 틀렸죠. 여러분, 테러단체는 누가 지정합니까? 유엔이 지정하죠. 정답 바로 나왔네요. 1번입니다. 자, 외국인 테러 전투원. 간단해요, 여러분들. 전투원으로 가입하기 위하여 타국으로 가거나 이런 사람을 말해요. 처벌하는 규정 당연히 있죠. 자, 국가정보원장. 여러분, 이 테러 위험 인물 관련해서 뭔가 조금 조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추적을 할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아직 혐의가 완전한 건 아니니까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 즉 국무총리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자, 다음 여러분, 테러단체 구성죄. 이건 여러분들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합니다. 왜요? 전 세계적인 문제니까요. 좋습니다. 그래서 688번의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689번 볼게요. 여러분 이거 쉬워요. 자, 가로 안에 들어갈 말 볼까요? 테러 취합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뭐 좋습니다. 자, 다중이용시설 물어보네요. 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다중이용 시설. A급, B급, C급으로 구분하죠. 좋네요. 잘 설명해주고 있네요. 그런데 이 중에서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일부 지역의 테러 진압작전. 일부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 여러분 이것은 B급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재밌는 게 말장난인데 A급은요, 국민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참 우리 규정이 말을 잘 만들어내죠. B급은 중대한 영향입니다. C급은 상당한 영향입니다. 웃음이 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수험 적합적 입장에서 외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것은 B급이고, B급은 여러분 당연히 경찰서장은 반기죠. 반기의 1회 이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B, 반기 1. 정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 이거 문제 만들어내는 거 엄청 다양하겠죠. 맞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다음은 이번 시간의 마지막 문제인 690번입니다. 아닙니다. 691번까지 풀면 되겠네요. 자, 690번 보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 잘 보세요, 여러분. 미넨 올림픽입니다. 여러분, 이거 솔직히 사건 자체는 알 필요 없어요. 이해되시죠? 뭐 1972년 미넨 올림픽, 이스라엘 선수단 테러 사건 이런 거 알 필요 없어요. 다만 독일은 아셔야죠. 자, 여러분 독일의 대테러 조직 GSG9 맞죠, 여러분? 자, 다음 여러분 보시면 인질이 인질범에게 동화된다. 인질이 인질범. 자, 보세요, 여러분. 인질이 인질범에게 동화되면 이거는 스톡홀름 증후군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인질범이 인질에게 동화되면 이건 여러분들 반대로 리마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답형이죠. 이런 문제는 땡큐죠.
그런데 여러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땡큐인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도 땡큐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691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설명으로 적절한 것 볼까요 여러분?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국가테러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 제도들을 심의하는 곳이죠. 위원장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입니다. 자, 다음 테러단체란 국제연합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 맞죠? 그래서 적절한 것은 2번이죠. 여러분 명확하게 답이 나오면 그거 찾으시면 돼요. 자, 다음 여러분 테러 위험 인물. 여러분 테러 위험 인물이라는 건요.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테러단체에 가입하도록 권유 선동하거나 테러단체의 자금을 지원하거나 이러한 인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 읽어보면요. 테러단체에 가입을 위하여 이동하거나 이동을 시도하는 내국인, 외국인이에요. 딱 봐도 여러분 이건 테러 위험 인물이 아니라 뭡니까? 외국인 테러 전투원이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국가정보원장은 두 가지가 있어요. 테러 위험 인물을 추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 즉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해서 출입국, 금융거래, 통신이용 이러한 관련 정보를 국가정보원장은 수집하여야 한다 아닙니다. 아시겠죠? 수집할 수 있답니다. 개인의 정보를 막 수집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안 되죠. 왜? 테러 위험 인물인데 아직 명백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집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X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691번의 가장 적절한 설명은 명백하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개의 강의당, 한 강당 뭐 짧게는 40분, 길게는 1시간인데 약 15문제 내외를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46강 수업은 이번 691번 문제까지 풀이하는 것으로 그치고 다음 시간인 47강 수업에서는 경비 경찰 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들 이번 46강 수업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 47강 수업에서 경비경찰 활동을 최종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복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